제가 이번 주말 방송인가요? 주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 9월달이 바이오주 행사가 많다는 내용들이 기억나시죠? 그죠? 9월달에 바이오 쪽에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조금 더 거기서 나아가서, 제가 뭐 종목을 직접적으로 드리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숙제예요, 숙제. 재료를 드릴 테니까 종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종목은 인터넷 검색이나 뭐 사업 보고서 같은 걸 보면서 나오니까 공시 분석이나 종목은 회원님들이랑 매매해야지. 자, 오늘 공개 방송 오신 분들은 요것만 얻어 가셔도 영양가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면 이제 8월에는 없어요. 8월에는 이제 8월 이번 마지막 주인데 이번 주는 아무 내용 없고요. 중간에 나오는 일정들은 굉장히 작은 이벤트들밖에 없어요. 뭐 어떤 회사가 어디 뭐 계약 체결됐다 뭐 이런 거 있죠. 신약 뭐 임상했다 그런 거.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개별적인 공시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자, 9월 2018년도 9월 이런 거 정리해주는 데는 우리 방밖에 없어요. 자, 일단 9월 달을 보면은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네요. 다음 주. 자, 5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일.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5일부터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은 우리 외국 웹 검색하시는 분들 요거 WCLC라 그래서 요게 세계 페어마켓가 언제 있냐면은 요 일정이 요게 10월달 잠시만요. 제 달력을 좀 꺼내봐야겠다. 요거 일정을 왜 알려드리냐면은 그 타이밍에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놓으시란 얘기예요. 재료가 나오기 전에 사면은 거의 성공합니다. 요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요게 우리 추석 때 맞다. 우리 추석 때 요 일정이 같이 이제 공유가 돼요. 요때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일정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이제 안내, 뭐 어떤 행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고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페어마켓은 지금 알려진 거는 9월 뭐 일정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확인한 부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9월 말쯤에 한 달 뒤 정도에는 페어마켓라는 재료가 있어서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뭐 바이오 기업들 뭐 이벤트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5일날 이벤트가 있고 만약에 다른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 정보를 수집한 게 벌써 한 1, 2주 전 거여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한미약품 좀 많이 올라갔네요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의 이제 포지오티닙이라고 하는 약의 신약의 이제 임상 중간 발표가
있을 거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언제지? 중간 결과 발표가 24일 날 한미약품의 포지오티닌 임상, 지금 9월 이 페아마켓에서 발표한대요. 24일 날에 신약의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날짜 체크해놔야겠죠. 그 전에 사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한 달 남았으니까 주가는 가다가 밀릴 거예요. 밀릴 때 사서 이제 이 이벤트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 팔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13일 날 날짜를 좀 보기 쉽게 적어드려야겠다. 그리고 13일 가로친 게 날짜예요. 13일 날에 이제 미국의 엘러간이라는 유명한 약 회사가 있죠. 엘러간 R&D 데이 또 이런 거 이제 외국 일정인데 뭐 그것보다 이제 우리나라 일정으로 보면은 메디톡스의 어떤 또 신약이죠. 이노톡스에 대한 임상 3상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16일에는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리고 페아마켓에서는 한미약품뿐만이 아니라 녹십자의 새로운 약이 미국 시판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내용들로도 일정이 있다고 해요. 저거는 제가 뭐 깊이 알아본 부분들은 아니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뉴스 검색 그때쯤 해보시면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케에서 역시 일정 있는 곳들 중에 보면은 제넥신. 그러니까 이거는 각 기업들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제가 종합을 좀 해놓은 거예요. 이런 일정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10월 달에도 뭐 많다야, 그죠? 자, 10월 1일은 램시마 얘기가 있네요. 램시마 어디 이야기예요? 램시마 SC 제형 피아 조사에 유럽 허가 신청이 있다고 하는데요. 셀트리온 거죠? 네. 그동안 조용했던 각 기업들의 임상 일정들이 하반기에 좀 집중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트룩시마하고 허주마 이것도 우리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네, 트룩시마하고 허주마라는 셀트리온의 약 역시도 10월 달에 또 이벤트가 많이 있네요. 10월 달은 셀트리온 잘 봐야겠네요. 얘네 그 약들이 10월 달에 이제 미국 시판 허가, 미국에서 시판 허가가 되면은 미국에 팔려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가가 안 나면은 그냥 우리는 못 파는 거고. 그래서 미국 그 판매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10월 달에 일정이 빼곡합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나온 일정은 아니라 그냥 10월 중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말로 가게 되면요. 펩트론의 신설 공장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R&D 투자죠. 설비 투자. 펩트론의 설비 투자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하고요. 이제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승인을 받게 되면은 오송, 저기 이제 충북 오송 가면은 우리 바이오 단지 있잖아요. 네, 거기 펩트론이 입주하나 봅니다.
10월에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 11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11월 이제 7일부터 해서 여기도 이제 하켜가 하나 또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페어마켓을 봤으면은 자 여기에는 면역 항암 학회가 있어요. 아 영어도 어렵다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매매하려면 영어 공부부터 해야겠다. 자료가 뭐 다 영어여가지고 면역 항암 학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넥신이에요. 여기서 제넥신의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찾아보면 몇 개 기업도 더 있는데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넥신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이거는 12월로 가게 되면은 유한양행, 참 오랜만에 듣는 제약사죠. 네, 역시 유한양행의 임상 일정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연말이고요. 뭐 이 정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몇 개 좀 추가 좀 해놓고요. 잘 적어두세요. 세트리온 일정 말씀드렸고 허주마에게 드렸고 트룩시마에게 드렸고 근데 이 셀트리온은 이거는 지금 10월에서 12월까지 이거는 그냥 연말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미국 허가 나오는 거니까 10월, 11월, 12월 요 세 달 안에 이게 나오니까 굉장히 좀 광범위하죠. 내 회사에서 밝힌 게 없어요. 이 정도가 되겠고 자 10월로 가보게 되면은 10월 16일 이거는 미국 시간일 것 같은데요. 유전자 치료제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결정이 미국 시간으로 10월 16일 날 최종안에 발표가 될 거라고 하고요.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테라젠 이텍스 같은 회사들 이런 애들이 일단은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유전자 치료제 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찾아보시죠. 일단은 요거 일단 보고 있어요. 저는 종목 체크가 되고 있고 많이도 제가 모아놨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때 매매하려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더 있긴 한데 큰 내용들은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11월 이제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이제 3천억 규모 자금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코스닥의 시총상위주들이 좀 일단 수혜를 좀 받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올해 일정을 넘어서 내년까지 한번 가볼까요? 2019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은 없으나 전문가 최초로 2019년도의 호재를 미리 말씀드리는 적공 방송입니다. 자, 여기는 보면은 뭐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 시간 관계상 신규 상장 이거는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연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 혹은 연말 연초 신규 상장주 이거는 좀 인기 있는 종목이라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ABL 바이오 네. 이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장되고 나서 그냥 바이오 회사구나 여기까지만 하시면 초보고요. 얘네들은 항암제입니다. 항암신약입니다. 항암신약 물질 회사다. 그러니까 뭐 치매 치료제 관련주가 올라가는 시장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오늘 같은 장에 갈까 못 갈까? 못 가는 거예요. 항암제니까. 요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매매하는 겁니다. 바이오 제약주도 간다고 다 같이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종목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대박이라고 할 수도 있는 SK 바이오팜이 지금 내년에 이제 예정이에요.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근데 만약에 만약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년 최대어가 IPO 최대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IPO 최대어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해요. SK 바이오팜은 우리가 삼성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 시장에 엄청 히트쳤던 것처럼 이거는 SK가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이 만약에 상장된다고 하면 그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또 많이 좀 들썩거릴 것 같아요.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종목들 뭐 더 있는데 일단 요만큼만 챙겨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챙겨두셔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날짜와 키워드들을 잘 보시고 보통 재료 나오면은 당일날 뛰잖아요, 종목들이. 재료 나오면 뛰니까 재료가 나오기 이전에 사놓고 재료 나올 때 팔고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좀 오래 걸리겠구나 혹은 손절 대응하면 되죠. 이거 찾는데 시간 걸려요. 이런 거 다 일일이 찾아보려면은 적어도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적어두세요. 날짜 체크하시고 이거 뒤늦게 사지 말라는 의미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저 당일날 디데이가 되면은 관련주들 재료 나오면서 뻥 뛰어요. 그거 못 사면 절대 못 사요. 그거 사면은 물려요. 일단 사면은 일단 물리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 일주일, 2주 전에 언제 사시냐면은 급락 나올 때 사세요. 급락 나올 때. 어차피 재료가 나올 거라면은 급락 나올 때 사세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 재료 있는 회사 뭐 있었어요? 오늘 혹시? 바이오 뭐 있었나요? 뭐 최근에 JW 중해제약 같은 거 보면은 이거 어제 대박 났던 종목이죠? 어제 16% 올라갔고 전날 7%, 그 전날 5%, 그리고 바닥에서 뛰어 올라왔고 얘가 지금 며칠 사이에 주가만 한 50%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미 참여가 확정된 기업들은 나올 거예요. 이때 여기 나오니까 미리 사서 재료 나오면 팔고 그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종목들은 이제 모니터링을 추격을 하는 겁니다. 종목도 이것저것 사실 필요 없어요. 일정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미약품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지금 사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일정이 9월 말에 있대요. 한 달 뒤에 있어. 그럼 지금 살 자리는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있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저런 거는 이제 가볍게 패스하시면 되겠고 좀 심하게 빠진 종목들 녹십자 같은 것도 모아갈 만은 한데 최근에 급등을 한번 줬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다음 주부터 봐도 되겠죠. 메디톡스 이 경우도 최근에 바닥을 살짝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2주 정도 남았단 말이죠. 2주에서 좀 더.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겠고 오늘은 왜 빠지는지 오늘은 어제 이미 시세를 줬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디톡스를 매매하는 사람들의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5% 그리고 오늘 3%밖에 안 올라갔는데 그 5, 6% 먹었다고 꺽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큰 일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이탈하실 필요 없어요. 가져가도 돼요. 그리고 밀리면은 이제 더 살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겁니다. 신저가.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메디톡스라는 회사의 재료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차트가 무너져도 살 수 있어요. 가져가면 되지. 더 사면 되지. 만약에 샀는데 무너졌다. 이런 자리에도 있다가 무너질 때만을 기다렸다가 거래량에서 빡 떨어지면은 이런 데서부터 이제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살짝 돌리는 거 확인하고 더 빠진다. 2차 매수. 그럼 본전은 되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나올 때 사면 돼요. 추세가 좋게 가져가는 경우보다는 추세가 깨졌다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제가 보는 것도 저 추세 무너진 종목들 위주로 사고 있어요. 사실 정의원들 방송에서도 그냥 아작 나는 거 삽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수익이 잘 나가지고 깨지는 거 사고 있어요. 차트 이쁜 거는 수익 많이 못 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차트가 예쁘다가 내가 들어가면 더럽혀져요. 신기하죠?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그날부터 차트가 뭉개져 버려. 그래서 차트 이쁜 종목은 사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려고요. 톡스 제넥신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은 일정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우상할까요? 트럼프가 좀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가겠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류. 그죠? 펩티론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차익 물량 바로 나오죠? 재료 언제 있어요? 한 달하고도 좀 더 남아 있죠. 그러면 한 달하고 좀 더 남은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그 분할 매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라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리는 엄청 좋습니다. 근데 재료가 한 달 반이나 남았어요. 그럼 가더라도 한 달 고생시키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료와 날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날짜가 남아있는 종목이라면 급락이 나올 때를 한번 노려보시죠. 투매가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어떡하지 어우씨 손절해야 되나 이럴 때 사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약은 이렇게 매매하면 되는구나. 다른 업종들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다른 업종들도 미리 플랜들을 짜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만약에 SK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상장된다 그러면은 어버버 하지 말고 청약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대박의 기운이 있는 회사니까. SK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회사. 삼성바이오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지만 삼성바이오가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 올라왔던 거 아시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걔네들은 워낙에 약간 좀 허언증 같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증권사들 허언증 장난 아니잖아요. 막 주가 3배 간다고 막. 우리보다 더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정도 대박은 아니어도 상장 이후에 좀 좋은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모든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연말에 ABL 바이오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나오고, 뭐 중간에 작은 회사들 많이 상승된다고 해요. 지금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1년에 상장되는 종목 개수가 100개. 1년에 100개 종목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뭐 규제 같은 것을 계속 완화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신규주들이 많을 거예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장외 주식이나 IPO에서 기회가 많이 있을 듯 하니까, 물론 이제 쪽박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창투사들을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직접 투자보다는 창투사. 그쪽도 비전이 많이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을 물려있는 분들은 쫄지 말고 들고 가세요. 상식적으로 너무 고가에서 사는 사람들만 아니라면은
괜찮을 거라 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주가가 고가냐 저가냐를 몰라서 손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사고 싶을 때가 고가고요. 팔고 싶을 때가 저가예요. 한마디로 정리드리자면은 사고 싶을 때가 고가, 팔고 싶을 때가 저가. 근데 그 매매를 반대로 하기란 나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내 본능보다 더 뭔가 강한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재료 호재가 되겠죠? 재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대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실패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요. 이 정도? 한 5분 정도 띄워놓고 지울 테니까 잘 적어두세요.